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새롭게 출발합니다. 1차 함수 대단원으로 넘어왔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선배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상하게 함수만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어려워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과거 여러분들 선배는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 번쯤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1차 함수라고 하는 한 단계 더 올라간 함수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공부의 양은 조금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받아들이는 데에는 수월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뒤로 많은 내용들이 몰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험을 2학년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부담은 또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함수의 뜻과 함수값,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함수의 뜻과 함수값 출발하겠습니다. 함수의 뜻과 함수값,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새로운 내용을 배우거나 수학에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 뜻을 정확히 알아두고 갈 것을 강조합니다. 함수의 뜻과 함수값에서 살펴본다면 함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의 값을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만 정확히 알아둔다면 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려운 상황은 많이 피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장하는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게 뭐가 용어가 등장하게 되냐면 변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또 함수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글을 읽어봤더니 뭐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읽어봤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런 상자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한번 보았었던 숫자 상자 같은 게 아닐까 하는데요. 자, 이 안에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1이 쏙 들어가게 된다면 나오는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되겠죠? 2가 들어간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5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3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6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오잉?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함수라니? 자, 1은 4에 가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2는 어디에 가서 정해지죠? 5에 가서 정해집니다. 3은 어디에 가서 정해져요? 6에 가서 정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정해질 때 이러한 관계를,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요 x값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이 숫자 상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오는 값이 y에 가서 정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x값, y값 들어가는 숫자가 변하겠죠?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x와 y와 같이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등처럼 4, 5, 6에 각각 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x와 나오는 y가 x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지는 관계를 바로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볼까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도 오직 하나씩만 대응, 이때 대응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었던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응되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y는 x의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 상자를 보았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자가 요 함자요. 이 한자 뜻이 바로 상자 함자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응되더라, 즉 정해지더라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1차식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면 1차 함수, 2차식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렇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죠.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래서 지금처럼 1이라고 하나 정해지면 1이 지금과 같이 들어가는 숫자에다 3을 더하는 상태에서 4에 가서만 정해지지 1이 5에 가거나 6에 가거나 3이나 7이나 2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데 가서 정해지지 않죠? 1에다 3을 더하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 하나에 그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에 있을 때 무엇이 한 개씩 대응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x의 값이 반드시 y의 값에 한 개에 가서 이렇게 대응되어야지, 만약에 오늘은 기분이 조금 외로우니까 나는 1에도 5에도 대응되고 4에도 대응될 테야,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함수가 되지 않는 거죠. 함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었던 어떤 7이라는 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7이라는 수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뭔가 3이 더해지게 되면 10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에 가서 정해지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늘 정해지는 관계를 만족시키지 않고 그냥 있을 거야. 나는 7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을 거야. x로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어디에 가서 정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역시 함수가 되지 못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와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x는 반드시 대응 관계를 만족시켜야 하고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자고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함수가 되려면 x는 반드시 대응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즉 화살을 반드시 쏘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반드시 하나에만 대응돼야 돼요. 하나에만 대응되어야 돼요. 그래야 함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갈 거야, 대응 안 될 거야, 이것도 함수 안 되고요. 오늘은 외로우니까 2개에 가서 대응될 거야, 이것도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함수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등장하는 변수라고 하는 건 변하는 수를 문자로 표현한 걸 우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반드시 대응되는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되 하나에만 가서 대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확인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1번입니다.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 라고 했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나요?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x는 반드시 대응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에 가서만 대응된다 그랬어요. 자연수 x와의 합이 5인 정수 y라고 했어요. 자연수 x와 그 합이 5가 되는 y는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 이게 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되죠. y를 왼쪽에다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그래서 자연수 x를 갖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1 집어넣어 보면 y는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요. 3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고, 쭉 이렇게 해서 자연수를 집어넣을 때마다, 여기서 자연수 x라고 했죠. 어떠한 자연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지는 관계는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1번 딩동댕. 자,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y라고 했어요. 이것도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길이가 x가 되는 수많은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삼각형을 만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넓이가 같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즉 둘레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넓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둘레는 만약에 3cm였는데 넓이는 1이기도 하고 넓이는 5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함수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둘레는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y라고 했는데 둘레는 3인데 뭐 넓이는 6이 됐다거나 아니면 넓이는 5가 됐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즉 둘레는 똑같지만 넓이가 서로 다른 경우, 즉 하나의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y에 가서 정해질 수는 뭐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함수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번 보기 하나 골라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 확실히 맞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나머지 보기들 보면 Xg의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물 200g의 농도 Y%.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농도나 아니면 속력시간, 거리 등에서 활용해서 자주 나오게 되는 이러한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바르게 익혀두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나요? Y는 Xg의 소금이 들어있대요. 200g의 소금물 속에 X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약분 싹 시키면서 y는 2x라고 하는 들어가는 x에 따라서 오로지 y는 한 개씩밖에 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함수되는 거 맞습니다. 1리터에 2,000원인 우유 x리터의 가격 y1 1리터에 2,000원이면 x리터엔 얼마일까요? x리터의 가격은 전체 가격은 y는 식으로 만들어 보면 1리터에 2,000원이니까 2리터면은 4,000원이고요. 3리터면 6,000원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2,000x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함수 맞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이에요. 봐요. 2번 보기하고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여기 나왔네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나왔어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ycm. 그러니까 이때에도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그래서 y는 4x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해서 문제의 정답은 확인 1번 문제 2번으로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 1번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볼까요? y가 x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y가 x의 함수인 것만. 즉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x는 반드시 대응 관계를 만족시켜야 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대응 안 할 테야. 이거 함수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x는 오늘은 외로우니까 2개에 가서 아니면 3개에 가서 각각 대응돼야지 정해줘야지 이렇게 돼도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함수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내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억 어떤 수 x보다 3만큼 큰 수 y.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y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x에다가 3만큼 큰 수 x가 1이면 4로 정해질 거고 2면 5로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4면 7에 정해지겠죠.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만족하네요. 얘는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기억 올바른 보기 되겠습니다. 자연수 x의 배수 y.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자연수 x를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자고요. x가 3이라면 자, 니은 보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x가 3이라면 여기에서 3의 배수 y를 생각해 본다면 3의 배수 y는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3, 5, 15 쭉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3이 3에 가서도 정해지고 6에 가서도 정해지고 9에 가서도 정해지고 12에 가서도 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가서 정해지는 이렇게 되는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자연수 x의 배수 y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함수가 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은 땡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엄한 게 지워졌네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땡.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보기 한번 살펴보자. 다음 보기 보면 자연수 x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 y.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거 부호 뺀수야.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수직선상에서 모든 수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수, 원점으로부터 해당하는 수까지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연수 x를 절대값으로 가지는 수 y. 그러면 자연수 x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7? 자, 7이라고 하는 절대값. 자연수 7을 절대값으로 갖는 수 y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 y가 자, 여기 보세요. y가 마이너스 7도 그 절대값은 7이 되고요. 7도 플러스 7도 절대값은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수 x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x는 7이 되는 거고 자연수 x. 그 다음에 그것의 절대값을 7로 갖는 수 y라고 얘기했으니까 7과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y로 정해지는 거. 만약에 이게 바꿔서 얘기했다면 자연수 y를 절대값으로 갖는 수 x라고 했으면 이 y가 x인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나오는 얘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자연수 x 하나 결정해놓고 그것을 절대값으로 갖는 7을 절대값으로 갖는 수 y 7과 마이너스 7 두 가지가 찾아지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x 하나가 두 개의 수에 가서 대응되니까 함수가 되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배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약수는 되겠지 라든가 아니면은 배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약수도 뭐 안 될 거 아닌가? 요렇게 이제 예상하고 문제를 풀지 말 것. 정확한 뜻을 알고 갈 것.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개. 자, 자연수 x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에 드는 거. 뭐 1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2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3도, 4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 한 개. 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과 2 두 개.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개수가 y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보세요. 3은요. 1과 3 두 개.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경우도 함수가 됩니까? 그렇죠. x가 반드시 하나에 가서 정해졌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x는 없죠. 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 2, 4 해서 3개죠. 이렇게. 해서 지금 3이 그러니까 y는 화살을 여러 번 맞아도 상관없어. 10번 맞아도 되고 100번 맞아도 돼. 그런데 화살을 쏘는 입장에서의 x는 반드시 하나에만 한 번만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가 2에 가서 정해지고 3이 2에 가서 정해지는 이런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함수가 되는 것, 되지 못하는 것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이요.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x, 1. 그러면 y,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정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1 이외에도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1, 12, 13, 14 두 자리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10의 자리가 1인 두 자리 자연수 y는 정말 수없이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x 하나가 여러 군데 가서 정해지면 함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누구누구 기억과 리을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값에 대한 내용 개념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함수 값에 대한 내용 살펴보죠. 조금 전 우리가 함수가 되고 되지 못하는 것들 찾으면서 함수가 어떤 규칙적인 관계의 식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했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다면 y는 4x,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4x라고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용어를 그 다음에 수학적 기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로 펑션, 우와, 선생님 영어 썼어. 펑션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f 함수라고 수학 용어로 함수라는 뜻도 같거든요.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러한 f의 앞글자, 함수의 앞글자를 떠서 fx, 그래서 y는 fx라고 이렇게 줄여서 그 함수의 기호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게 보면 함수 값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fx인데 그 y는 fx가 4x래요. 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fx는 4x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fx 대신에 y를 써서 y는 4x, 그래서 fx는 4x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변의 길이는 4가 될 수도 있고 한 변의 길이는 5가 될 수도 있고 한 변의 길이가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요 x값들을 x 대신의 숫자들을 여기에다 갖다 쏙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4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4를 쏙 집어넣어서 16입니다. 이렇게 찾는다거나 또는 x 대신에 5를 쏙 집어넣어서 4 곱하기 5를 해서 20으로 찾는다거나 하나만 더 해볼까? x 대신에 6을 쏙 집어넣어서 4 곱하기 6 하면서 24로 찾는다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이 바로 뭐 한 거냐면 함수값을 찾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fx라고 하는 식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우리가 함수값 구하는 건 그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숫자를 쏙쏙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6은 24, f5는 20, f4는 16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값 어떤 건지 알겠죠? 사실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함수의 뜻과 함수값만 정확히 구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공부한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문제 보죠. 확인 문제 2번이에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에 대해서 f1이 마이너스 4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뭔가 그럴싸한 수학적 기호들이 막 등장하니까 헷갈렸어요?
어려웠나요? 함수 값이라고 하는 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서 나와 있는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는 자리에다가 x 대신에 1을 쏙 대입해서 나와 있는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x 대신에 1을 쏙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에요. 거기에다 더하기 a 하겠대요. 그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뭐가 되었다? 네, 마이너스 4가 되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3만 우변으로 살짝 이항시키면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는 거죠. 부호 바꾸니까.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끝났네.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 끝. 어때요? 함수값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문제 맞아 드리도록 하세요.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뭐 식이 조금 바뀐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 내용 보죠. 함수 fx는 마이너스 x분의 a 플러스 1에 대하여 f1이 4가 됐을 때 f3의 함수 값을 구하라. 자, 이제 직접 여기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넣고 구하려고 봤더니 원래 a가 얼마인지 모르네. 그러면 a 값부터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힌트를 잠깐 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잠깐 스톱시켜놓고 문제 풀어보거나 적어도 생각 정도는 해보고 15초 정도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문제의 풀이를 확인할 것. 요거 강조했습니다. 빨리 선생님이 채널에 성장을 해서 광고가 들어가야 우리 제자들의 노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자, f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조건 함수값을 성급하게 구할 게 아니라 내가 a값부터 먼저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1번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갑니다. x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f1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1은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x 대신에 1이 들어간 거니까 거기 더하기 1 이렇게 한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요만큼까지의 식을 정리하면 분모가 1이니까는 생략 가능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a는 마이너스 a 이항시키고 4 이항시켜서 계산했더니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완성을 해보니까, 자, 이때 부호관계 조심하도록 하세요. fx는 x분의 마이너스는 이미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표현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 얼마? 플러스 1 한 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확인해 보면 fx는 x분의 3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 대신에 3 들어간 함수값 f3의 함수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 들어가게 되면 3분의 3 플러스 1 되면서 네, 정답은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약분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 2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예제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요거 예제 2번이라고 작성해야 되겠네요. 요거 예제 2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문제 살펴봤고요. 요 내용대로 지금 오늘 함수에 대한 내용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함수 값이 어떤 것인지 확인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수가 되려면 x는 반드시 화살을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되고 하나만 써야 되며, 그 다음에 y 화살을 맞는 입장에선 여러 대 맞아도 상관없으나 화살을 x가 2대를 이상을 쏠 수 없더라. 그래서 반드시 x 하나가 오로지 y 하나에 가서 정해지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그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한 걸 함수식이라고 하고, 그 함수식 fx에 대해서 x 대신에 어떤 수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함수값이라고 한다는 요 세 가지 내용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